안녕, мя오예요. 오늘은 패기 터지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한국 사회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. 계란 맞는 거 아니겠지? 제가 한국 사회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. 저는 한국 사회랑 그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거는 취향 문제지 비판할 수 있는 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좀 사람들하고 대면대면하게 굴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편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찾아다니는 거 잘 못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이런 점에서 제가 한국이란 나라랑 그렇게까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그거는 취향 문제고 내가 피곤해하는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즐거운 공간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서울이란 공간이 참 힘들거든요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. 근데 서울에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거 어렵지 않아 하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새로운 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러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. 내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힘들어가지고 주말 되면 이제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지 독일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요일이 되면요 갈 데가 없어요. 가게고 뭐고 문을 다 닫아가지고 식당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. 슈퍼마켓도 문 닫았거든요.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막 안 나가도 되네.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기네. 어쨌든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를 그렇게까지 막, 막 애착이 가고 막 한국에 대해서 너무 애틋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,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, 까도 내가 까지 네가 까면 못 참는다. 약간 이런 스타일로 뭔가 나는 한국 사회를 비판해도 너는 못해. 뭐, 약간 그 외국 애들이 그러면은 너는 못해. 뭐, 약간 그런 스타일로, 약간 그러고 사는데, 근데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,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, 그리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거는 반대로 말해서 제가 독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이기도 합니다.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요.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? 철학이 죽어버린 사회?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.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. 막 굉장히 막 투쟁하고 싸우고 조선시대 이런 것도 보면은 내 주장이 내 주장이 진짜 중요하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우겨야 되고 약간 그런 식의 그 키보드 배틀 키보드 배틀도 아니고 상소문 배틀 이런 것도 좀 있고요.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나라인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럼 논의되어야 될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.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 약간 대한민국에서 약간 좌표 비껴난 곳에 있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곳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한국 사회는 문제가 많고 지금 그리고 문제가 없는 나라 사회적인 문제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또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점이 꽤 많은 것 같아요.
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라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를 토론할 수 없고, 혹은 그런 토의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될 만큼 사람들이 이미 많은 실망을, 그 누구에든 간에 실망을 해버렸고,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,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 고쳐나갈 수 있는 경로가 너무나도 힘들고, 이런 부분들이 참 요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런 점에서 독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. 토의되어야 될 것들이 마땅히 토의된다는 점에서. 그런 거는 진짜 정말 부러운 부분이에요.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정말 부러워요.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오글거린다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오글거린다는 말이 그냥 진짜로 오글거려서 못 참겠는 그런 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, 약간 정말로 뭐라고 해야 할까? 철학하고 중2병은 어떨 때 보면 약간 한 끗 차이일 수 있어요. 이제 그런 태도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지, 무언가에 대해서 비틀어서 생각하고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진지한 태도들마저 오글거린다는 이름으로 격화가 되어버리고,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.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화라는 게 소수 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. 옛날에도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소수만이 생각하는 문제였는데, 그런 그 소수가 문화를 향유하는 자였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여서,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재 읽을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이 남아서 전승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문화와 그런 예술 같은 부분들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, 사람들이,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보일 수 있고,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냥 그런 게 슬프지 않나 생각해요.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? 라는 질문이 인생의 저변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는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, 글쎄,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? 내가 너랑 같이 고민해주고, 내가 너랑 같이 생각해주고, 같이 토론해줄게. 라는 태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제 청소년 시절에는. 근데 이러한 질문들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물어봐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청소년이 아니고 그 이후가 되어서도 20대, 30대, 40대 그리고 평생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? 라는 거를 실천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거를 물었을 때 비웃지 않는 사회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
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글쎄요. 모르겠어요. 저는 모르겠어요. 또 모르죠. 제가 워낙 혼자 놀아가지고 아무도 나랑 친구로 안 해줘가지고 내가 그런 대답을 못 들은 거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대답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죠. 근데 인생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인생의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거라고 해야 할까?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인생은 서술형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에요.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가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. 근데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웃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남의 행복을 함부로 재단하지도 말고 그냥 그런 게 제가 바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근데 뭐 전 그렇게까지 뭐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도 아니고 한국 사회에는 급성장의 물결에 있었고 그런 급성장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찾기 시작한 거고 점점 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. 다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서 그렇지. 나는 성격이 급하거든요. 어쨌거나 그래요. 가끔 그런 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. 막 있잖아요. 서구 사회, 유럽, 미국 이런 데 선진국에 대한 동경. 선진국은 다 우리보다 잘 나갈 것 같고 제도도 잘 돼 있을 것 같고 근데 가끔씩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 같은 거 보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걔네들도 많이 변했고 정말 많은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의 제도와 환경에 정착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. 이미테이션 게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앨런 튜링이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컴퓨터를 있게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시대에는 동성애가 정신병이었고 치료해야 되는 거였고 범죄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.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범죄자로 몰고 간 것도 그 나라였고 지금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나라거든요. 혹은 그 사회에 똑같은 나라는 아닐지도 몰라. 앨런 튜링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? 영국 사람인가? 어느 나라 사람이지? 모르겠어. 어쨌든 간에 영국 사람 맞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막 비관적이지는 않거든요. 다만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.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런 거에 내가 무언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법 있죠? 도망치는 방법. 짜부러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. 내가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든다면 도망칠 수도 있고요. 맞서 싸울 수도 있고요. 근데
싸우는 게 더 멋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. 나는 도망자니까. 하하하하.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어쨌건 저쨌건 제가 그거 외에는 한국이 제가 되게 아쉬운 점은 서울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. 서울 말고는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멋있는 거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. 근데 서울은 다 너무 비싸고. 그래서 좀 이렇게 간지 터지는 것들이 대한민국 나라도 좁은데 막 오만 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. 저희 동네 인구 15만의 엄청 조그만 도시거든요. 독일은 워낙 중소도시들이 강하긴 하지만 워낙 전통적으로 그랬고. 근데 있을 거 다 있고 회사들 되게 멋있고. 아니 여기서 나 가상현실 하잖아요. 멋있잖아. 그럼 간지나는 것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막 응. 근데 대한민국 나라도 좁은데 왜 다 서울에 몰려있지? 딴 데서도 서울까지 뭐 한두 시간이면 가잖아요. 대한민국 국토의 50% 이상은 서울까지 들어갔는데 1시간 안에 커버될 것 같은데? 서울 내에서 움직이는 걸 제외하고. 어쨌건 저쨌건 그래요. 되게 오지랖 넓은 얘기 되게 많이 한다. 나 이런 얘기는 좀 나이 들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. 오늘 다른 친구랑 그 얘기 했거든요. 어제가 9월 모의고사였잖아요. 그 얘기 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몇 살이 어리거든요. 근데 나이로 따져보면 한 5수쯤 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나이를 세보니까 만약에 올해 수능을 치면은 그게 8수인 나이인 거예요.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? 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? 대학 한 5년 다니고 1년 놀고 1년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했는데? 약간 이런 상태? 좀 이상하다? 그럴 리가 없는데? 고등학교 졸업한 지 8년이나 됐을 리가 없는데? 그렇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요. 저는 고등학교 때 맨날 자퇴하려고 땡깡 부리는 애였거든요. 근데 고등학교 3년이 그렇게 길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. 불공평해요. 저희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공책에다가 이렇게 파르륵 넘기면은 그 막 애니메이션 되는 거 있잖아요. 막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책에다가 수업 시간이 10분이 남았으면 600부터 거꾸로 써 내려가고 600, 599, 598, 597, 596, 595 이거 다 쓰고 나면은 1을 쓰기 전에 수업이 끝나요. 1초에 한 개씩 못 적기 때문에. 그러고 시간표 까맣게 색칠하고 그러고 놀았는데. 그때 인생이 진짜 지루했는데. 근데 책도 많이 읽었어요, 그때. 아직도 좋아하는 학자들은 그때 읽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요새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?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. 그냥 가르쳐 주니까 배우는 거지. 어쨌건 오늘은 잘난 척을 좀 해보았습니다. 앞으로는 잘난 척을 한동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잘난 게 없는데 무슨 잘난 척을 합니까? 아니 적어도 내가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해줄 말이 없는데? 그래서 그래요.
그렇습니다. 그래서 떠들어 봤어요. 잘난 척 좀 해봤어요. 감사해요. 안녕.